안녕하세요. 보험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김보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분이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셨을 때 왜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 핵심적인 실무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보험사는 아주 단호한 태도로 시작을 합니다. 자살은 스스로 선택한 고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면책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이때 유가족분들이 단순히 억울함만을 호소하게 되면 보험사와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그 순간에 과연 고인께서 정상적인 자유의지로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요, 바로 심신상실입니다. 용어 자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지는 간단해요. 그 순간만큼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결국 분쟁의 초점은요, 단순히 자살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당시 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손이 떨리는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일상이 바뀌고요.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 깊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불안이 커지거나 평소와 다른 돌발 행동을 보이는 시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족의 주관적인 기억이 아니라 그 시기 상태가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유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긴데요. 당시 상태가 정말 심각했다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작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병원 기록에는 그 고통의 흐름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자료상 확인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신경과 진료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보셔야 되고요. 만약 응급실에 방문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기록은 더 결정적인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약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처방 내역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서류가 한데 모여야 고인의 심리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록에 남아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아주 세밀한 시간표를 세우셔야 되는데요. 대충 기억나는 순서가 아니라 어느 날짜 진료에서 수면 문제를 호소했는지, 또 어느 날짜에 약이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에 불안이나 우울 관련 표현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뼈대로 만들어 봐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에 찍힌 날짜로 중심을 잡고 그 사이사이에 일상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변화들을 붙여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가족끼리 말하기 어려운 민감한 내용들, 예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문제나 충동적인 어떤 행동, 죽고 싶다는 직접적인 표현 같은 것들이 진료 과정에 빠져 있으면 나중에 분쟁 단계에서 설명하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결국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일수록 담담하게 사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의료진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주장을 하면서 압박을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고의 순간에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반드시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으로 이어지는 객관적인 흐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심신상실의 쟁점을 다루는 실무적인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더욱 차분하게 기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잡아 설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고요. 개별 사건은 약관과 구체적인 기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